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롭게 강연을 시작할 맹석호라고 합니다. 저는 사진을 우연하게 아버님이 어렸을 때 우연하게 사준 그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처음 접했고요. 그래서 대학을 사진 전공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에 남들과 같이 사진 전공한 사람들과 같이 충무로에서 스튜디오에서 어시 생활도 했었고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서 잡지사에 취직하고, IMF 때문에 잡지사가 없어지고,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성대에서 대학원에서 사진 이론하고 사진 역사, 사진사 쪽을 전공을 했고요. 강연의 주된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진의 역사에 관련된 얘기지만, 그냥 책 속에서 본 그런 내용 말고도 인문학적으로나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인과관계에 의해서 사진이 시작되었고, 사진이 이렇게 흘러갔다. 새로운 얘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익히 알 수 있는 얘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재미있게 풀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역사를 전공을 하겠다고 한 계기는 저희 그 강연을 했었던 교수님 중에 그냥 사진사적인 사진이 누구부터 시작했고 이렇게 사진가들은 누구다라는 그런 피상적인 얘기 말고, 이분하고 했었던 수업이 우리나라의 그 첫 번째 신문인 독립신문과 한성순문화 여러 신문에 있는 사진에 관련된 것을 연구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그냥 단순하게 신문 기사에 있던 사진만이 아니라 그 당시 사회상, 그리고 근대의 어떤 역사성, 그 다음에 일제의 폭력성, 여러 가지인 것을 사진으로서 읽을 수 있다는 게 재미났고, 그것이 제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사진사와 다른 점. 그냥 우리가 사진사 하면 다게레오가 사진을 개발했고 발명했고 누가 했고 코닥에 의해서 기계적인 거나 또는 사진가 아제나 앙리카레트 브레송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사진가의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사진의 그 한 장 가지고 사회적인 현상이나 문화적인 현상이나 역사적인 현상을 같이 결합해서 볼 수 있다라는 새로운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사진사를 전공해요. 또 지금 제가 오늘 강연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그런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피상적인 것들 말고, 정말 사진 한 장에 그 한 장에 담겨진 의미가 어떤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는가, 그 사진 한 장 가지고 사회적으로 어쨌든 모든 일들이 새롭게 변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왔다는 것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강연 중에 여러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는데, 그 사진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큰 파문을 던졌다라는 걸 하나하나씩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건 의젠드 아제가, 우리는 예술 사진가로만 알고 있지만 솔직히 의젠드 아제는 거리의 사진가고요, 미술가를 위한 건축 사진을 제공하는 사진가였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아제는 사진으로서 성공하지 못했고 단지 거리에서 사진을 잘 파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는데, 추후 사진 평론가나 예술가들이 의젠드 아제 사진을 다시 발굴해서 이 사람이 예술성이 있구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는 사진을 기능성과 예술성이 같이 있다라고 보지만 가장 중요한 건 기능성을 더 많이 보고 있고, 커머셜한 사람이 예술작가가 될 수 없다라는 인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아제 같은 경우에는 시작은 예술사진이 아니라 커머셜한 사진을 시작을 했지만, 그 후 사후에 아제의 평가는 커머셜한 사진 작가가 아니라 순수한 예술 사진 작가로 다시 재발견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아제는 우리가 사진 작가고 예술 사진가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아제는 시작은 커머셜한 사진 작가다.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앙리카레트 브레송에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사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오해하고 곡해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사진이 우연하게 예술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앙리카리트 브레송이 그냥 단지 자기가 찍은 순간에 어쩌면 그 찰나, 사진적인 그 찰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지, 사진이 결코 찰나적으로 예술성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사진을 찍기 위해서, 앙리카리트 브레송은 그 사진을 찍기 위해서 그곳을 1년 내내 계속 같은 곳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걸 우리 간과하고 있거든요. 그런 얘기나,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배병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 종묘라는 것을 삼성에서 의뢰를 했을 때 그 종묘를 찍기 위해서 무려 1년 가까이 사진기를 들고 다니지 않고 1년 내내 종묘를 가셔서 종묘만 관찰했다라는 거. 우리 사진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간과하는 건, 내가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이 좋은 사진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렇지만 그 뒤에 그 사진을, 좋은 사진을 찍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이 빛이 어떻게 가는지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 얘기들도 재밌게 풀어보겠습니다. 사진이 왜 발견이고 발명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는 건, 사진이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듯이 어떤 기계적인 특성 때문에 예술성에서 많이 떨어지는 그런 아픔이 있거든요. 하지만 사진은 그런 기계적인 특성 이전에 자연적인 현상에서 인간이 그걸 발견해서 그 발견한 것을 기초로 사진이 발명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거예요. 자, 사진이 예술성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사진이 발명된 건 저희가 알다시피 19세기 근대화 시점에서 산업혁명이 한참 시작될 때 발명이 됐거든요. 그 발명이 된 이유는 솔직히 사회적인 현상 때문에 발명이 됐어요. 그랬기 때문에 사진이 예술로서 진입하기엔 굉장히 어려웠어요. 기존에 우리가 예술가로 인정받고 있었던 화가, 특히 비주얼적으로는 화가들에 대해서, 화가들이 굉장히 사진이 예술로 진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려했고 그걸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사진은 화가들이 보조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진이 그 사실적이고 리얼리티했기 때문에 미술가들이 그 리얼리티한 것을 잡기 위해서 사진을 맨 처음에 보조제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진이 예술로 판명되는 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19세기 근대화 이후에 사진은 예술성보다는 기능성 쪽으로 먼저 가게 되었고, 그렇게 가게 되다 보니까 사진가들은 불만이 생긴 거예요. 사진가는 왜 예술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때 나온 예술사진이라는 것이 나오기 시작한 건데, 그 예술사진은 뭐냐면 지금으로는 굉장히 조악한 거지만 미술을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어색하지만 그 당시에 드라마처럼 연출을 하기 시작했죠. 죽는 사람의 모습을 3명, 4명의 연극 배우들이 연출을 해서 찍는 사진을 예술사진으로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그게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로 따지면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술은 그냥 있는 풍경을 자연스럽게 미술가의 기능성인 그 손재주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 건데, 사진은 그렇지 못하니까 미술을 따라가긴 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그러니 그리스풍의 옷을 입은 여신의 모습을 하는 모습을 찍거나, 또는 네덜란드에서 죽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렘브란트나 이런 화가를 따라가서 빛을 한 창문 쪽에 한쪽으로만 들어오게끔 하고, 사람이 임종하는 모습, 그리고 2명의 여자가 슬퍼하는 모습의 그런 연출을 한 사진을 예술사진으로 시작을 하기 시작했죠. 그 이후에 사진이 복합적으로 시각적인 다른 다른 시각적인 다른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결합되고, 미술가들도 그 미술 하나만으로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여러 가지 결합해서 그냥 사진 하나만의 예술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나중엔 확립하게 되죠. 사진을 우리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기능성, 기술성을, 테크놀로지를 너무 많이 따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예술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넓게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주제를
작화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비주얼을 선택을 해서 그 비주얼이 뭐 동물이든 사람이든 풍경이든 뭐 anyway 아무 어떤 것이랑 상관은 없어요. 내가 생각한 이미지, 내가 생각한 것들을 이미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것을 점층적으로 하다 보면 세련되게 표현하는 방법도 알게 될 거고요. 뭐 여러 가지 표현하는 방법들을 익히면서 그러면서 예술 사진이 탄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방은 또 다른 예술의 창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전시회나 많은 사진전이나 또 다른 뭐 조각이나 많은 그 예술 작품들이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나 책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모방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모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사진의 가장 기본적인 원론적인 얘기는 증명을 하다는 거거든요. 사체와 피사체가 동시간대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명할 수 있는 수단, 그것이 사진의 발명의 기초가 됐고요, 원론이 됐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글을 맨 처음에 발명을 한 건 남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테크놀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과거 후대에게 교육하기 위해서라고 발명을 했겠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잖아요. 나의 표현 수단이 되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능성인 건 원래 맞아요. 그 기능은 맞죠. 그렇다고 그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런 기능성을 활용해서 우리가 신문이나 뭐 네이버에서 검색을 할 때, 이미지 검색을 할 때 가장 사진이 강력한 수단이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예술 사진을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건 그거대로, 예술 사진은 예술 사진대로. 미술은 벽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신을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그렇게 쓰진 않잖아요. 화가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대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진도 물론 기능적으로 그런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또 다른 표현의 하나의 방법에, 하나의 매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표현해도 되고 또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죠. 뭘 하나만 딱 구체화시켜서 난 이것만 해야지,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은 난 이쪽으로 가야지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하나로만 결정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건 아셔야 되죠. 사진의 기능성,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특징을 잘 또 활용해서 예술 사진으로 승화할 수도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이런 내용이 더 많은 내용이 강의 때 얘기되면은 네. 강의가 참 재밌을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